교회 학교에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? 저는 뭐니 해도 새로운 학생이 왔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.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는 종교죠.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참되고 귀한 진리를 모르는 누군가에게 잘 전도하고 전파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도 하고 또 믿음이 자라면서 예수님께 가는 그날까지 잘 살아내게끔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. 그래서 그런지 새로운 학생이 오면 그렇게 반갑고 좋더라고요.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시죠? 그런데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새로운 학생들이 왔을 때 적응을 잘 못하고 정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때가 정말 안타까워요. 오늘은 우리 새로운 학생들 혹은 새로운 어린이,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잘 정착을 도울 수 있을지 교회학교 운영 5번째 시간으로 새 친구 관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새 친구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.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. 새로운 학생이 우리 교회에 왔다는 건요. 부모님과 함께 가족 단위로 왔을 확률이 높습니다. 이때는요, 교회 혹은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는요, 다른 부서와도 좀 같이 협력하셔서 정착을 돕는 게 좋아요. 2번째는 학생만 왔을 수가 있어요. 특히 중고등 학생들처럼 부모님의 승낙이 있을 때 친구들끼리 어울려 다닐 수 있는 경우는요, 이렇게 학생만 교회에 등록을 하고 다니는 경우가 있죠. 이때는 또래 관계, 또 교사와의 관계가 아주 중요해서 부서 내에서 하셔야 될 일들이 더 영향이 커집니다. 이렇게 각자 2가지 방법이 있지만 모두 다 우리 새로운 토양에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계획하고 또 어떻게 실행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죠. 새로운 학생이 왔습니다. 제일 먼저 할 것은요, 그 학생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수집하는 거예요. 근데 우리 어딘가 낯선 곳에 갔을 때 느낌 어땠는지 기억하시죠? 정말 힘듭니다. 특히 성향이 내성적일수록 더 낯선 곳에 가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이름이라던가 내 개인정보를 이야기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실 때는요, 그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우리 또 이제 선생님들 베테랑들이셔서 눈빛만 봐도 아시잖아요. 너무 다가가지도 마시고 또 너무 멀리도 마시고 적당한 거리 잘 유지하셔서 선생님 이름 먼저 소개하시고 이게 왜 필요한지 설명하신 후에 접근하셔서 정보를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.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. 선생님 이름부터 말씀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. 이게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도 새로운 아이들이 오면은요, 꼭 먼저 얘기해요. 안녕, 반가워, 처음 왔지? 나는 미라라고 해. 미라쌤이라고 해. 미라쌤이라고 불러도 좋고 강선생님이라고 불러도 좋아. 너 이름이 뭔지 알려줄 수 있겠어? 하고 나이가 어리더라도요, 아주 존중하고 예의 있는 태도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보통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이제 같이 동반해서 오시잖아요. 그래서 학생 혼자 왔든 가족 단위로 오셨든 이 정보 수집하는 단계에 정확한 폼이 좀 있으면 좋습니다. 양식 서류가 있으면요, 거기에 꼭 필요한 내용들, 학생 이름이라던가 나이, 생년월일, 그리고 주소라던가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정도,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 신앙 경력 같은 거에도 또 있죠. 이사를 와서 교회를 옮겼다거나 혹은 전에 어느 교회를 출석했다거나 아니면 이번에 교회가 처음이라던가 뭐 방문 이유 같은 것까지 해서요, 간단하게 서류가 있으시면은 준비해 두셨다가 그걸 받으시는 게 좋고요. 이걸 받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게 필요한지, 선생님이 이번 주 중에 새로 왔으니까 반가워서 인사해 주려고요. 아니면 부모님께 부모님 새로 이거 등록하시기 전에 저희가 관리를 위해 필요한데요. 여기 중요한 정보만 좀 주세요 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시고 정보를 수집해 주세요. 그리고 이 정보 수집한 걸 가지고는 바로 우리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반 배정이라던가 아니면은 사후에 신방 관리로 같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요, 첫 번째 오면요, 개인 정보를 이렇게 수집을 하셔야 돼요. 그리고 2번째는 우리 원래 어린이들 또 가서 학생들이 또 자리에 앉아서 착석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.
새 가족을 새로운 어린이, 새 친구를 소개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. 언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아이들이 학생들이 참 힘들 거거든요. 만약에 내가 누군가가 아는 친구가 있어서 전도받아 온 경우는 조금 낫습니다. 그렇지만 너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있으면 조금 어색하니까요. 이럴 때에는 미리 정보 수집한 내용으로 또래 아이들 혹은 선생님이 같이 좀 앉아서 예배하는 걸 좀 도와주시면 좋아요. 우리가 이렇게 무슨 순서를 한 후에 할 거야.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있지만 조금 어색하지 않게. 그리고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화장실에 가거나 목이 마려우면은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면 선생님 도와줄게 하고 옆에서 새로운 어린이들, 학생들을 관리하시는 분이 좀 따로 배정이 돼 있으면 아주 좋겠죠. 없으실 경우에는 그 또래 아이를 맡으신 담임 선생님께서 그날 좀 각별히 신경 쓰셔서 아이가 낯설어하지 않도록 어색하지 않도록 이것만 해도 첫 주는 성공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착석이라던가 예배 전반적인 거를 도와주시고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건요. 환영 시간입니다. 환영 시간에는요. 나와서 보통 새로운 어린이들을 위해서 선물 같은 걸 좀 준비해 두셨을 거예요. 근데 와서요. 이름하고 나이 정도 이야기할 때 모든 친구들이 모든 다른 학생들이 관심도 가지지만 내가 뭔가를 도와줄 수 있겠다,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동기부여가 생길 수 있도록 연결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. 뭐 예를 들면은 그 아이가 오늘 입고 있는 색깔하고 같은 색을 입은 친구가 오늘은 성경공 교실까지 인도를 해준다라거나 아니면은 같은 뭐 머리 핀을 가지고 있는 친구 이런 식으로 해서요. 뭔가 조금 재미있는 요소들, 공통 요소들을 찾으셔서 이렇게 친구 단짝처럼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도와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. 그래서 환영을요. 격하게 해주세요. 조금 낯설어하는 아이들도 이제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할 때 어쨌거나 아예 냉랭한 것보다 환영받는 게 훨씬 낫거든요. 그래서 환영을 좀 격하게 해주시고 네 번째로는요. 앞에 언급한 부분과 연결돼서 우리 학생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을 해야 돼요.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누구누구가 잘 적응하는 동안에 너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? 아니면은 같은 학교를 다닌다거나 같은 공통점을 좀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. 한 연구에 보니까요. 교회에서 6개월 안에 6명의 친한 사람들이 생기면 정착할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. 이거는 아마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. 아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요, 교회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긴 하지만 사실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관계하는 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학생들에게, 어린이들에게 이것들을 좀 요청하셔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. 그리고 아이들 중에서도요, 유독 좀 누군가를 잘 도와주고 기꺼이 섬기는 거를 행복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. 이런 아이들에게 또 적극적으로 나서는 아이들에게 이런 역할들을 좀 분배해 주셔서 선생님께서 잘 균형 있게 이 아이가 점점점 확대하면서 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 번째까지는요. 부서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. 이제 다섯 번째는요. 조금 더 확장해서 부모님과 교회에 요청할 내용입니다. 우리 부모님들도요, 사실은 이게 성향마다 조금 다르신데, 예를 들면은 교회 학교에 아이는 매주 보내세요. 막 지각도 안 하시고요. 절대 안 빠지세요. 근데 교회에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. 이렇게 되면은 아이는 잘 적응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적응을 못해서 교회를 또 떠나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. 너무 안타까운 경우죠. 물론 교회를 옮기셔서 다른 곳에서 잘 정착하신다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자꾸 뭔가를 옮겨 다니다 보면은 어쨌거나 우리의 마음도 좀 식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왕이면은 지금 우리 선생님들께 섬기신 이 교회에서 뿌리를 잘 내리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부모님들께도 교회에 등록하실 걸 좀 권유해드리고 또래 중에서 이렇게 같이 아이들 또래 중에서
좀 신앙생활 같이 하고 싶다거나 이런 아니면 동네가 비슷하다거나 한 곳에 우리 흔히 구역이라던가 셀, 뭐 이런 식으로 목장 이런 모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권유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만약에 아직 저희가요 교회 등록까지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은요 우리 부서 안에서 그런 분들을 좀 찾으셔서 부모님들끼리 좀 연결을 해주세요.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요, 이 부모님이 제가 섬기는 부서에 아이가 있었는데, 이 아이 말고 또 임신을 하셔서 출산을 하게 되신 거예요. 그래서 이때 확인을 해봤더니, 교구가 배정이 안 돼 있어서 이분이 임신하신 것도 모르고 이분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영아부 사역자분과 협력을 하고 영아부 교사님들께도 협력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이분께 가서 또 임신 마지막 전에 축하도 해드리고 격려도 해드리고 또 출산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해서 결국에는 둘째 아이를 출산하시고 나서 교회에 등록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. 이와 같이요 부모님들께 좀 협력을 요청하셔가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해서요 모든 부서들이 그리고 교회까지 연결하시면 좋아요. 교회에서도요 새신자들을 담당하시는 부서가 있으실 거예요. 이곳에 적극적으로 좀 요청을 해주세요. 근데 또 너무 요즘에는 젊은 부모님들은 가까이 다가가면 너무 힘들어하세요. 특히 전화 드리는 거를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. 그래서 문자라던가 손편지로 해서 가정에 우편을 보내드린다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셔서 교회와 부모님들이 같이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아까 연구 결과에서 나온 6명 중에 한 명은 우리가 꼭 찾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요, 새로운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가족 그리고 새 친구 우리 시스템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아마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방법 중에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런 방법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. 그래서 우리 영상 시청하시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같이 더 이런 방법도 있었네요. 저도 좀 배우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더 풍성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한 주 또 승리하시고 다음 주 수요일 교사회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샬롬 하세요.